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풀어봅니다. 핵심 kok출시세상 문제 풀어보는데, 문제 풀기 전에 아까 전 시간에 제가 과점주주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살짝 여러분들 오해 또 있으실까봐 요거 잠깐 설명 좀 더 드리면,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이런 거 했었죠. 법인, 우리가 보세요. 법인 설립 시에 만약에 40% 주식을 취득했다가 20% 추가 취득해서 60%가 됩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전체 과세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10% 추가 취득해서 우리가 70%가 됩니다. 그러면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했을 때는 70%가 아니라 증가분 10% 증가분만 과세한다고 그랬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증가분만 과세. 근데 또 이번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법인 설립 시에 만약에 설립 시에 9%를 취득했어요. 그랬다가 만약에 설립 시 99% 취득했다가 1%를 추가 취득했어요. 그래서 100%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자기하고 가족들끼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주주로 참여 안 했잖아요. 근데 주식 사라고 그랬더니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하고 가족들끼리 주주를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99%예요. 그랬다가 다른 친구한테 뭐 1% 줬다가 1%를 추가 취득해서 100%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전체를 과세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총가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100%, 자, 그러면 뭐 10억. 자, 여기에 자, 중과경세율 2%. 자, 이러면 자, 10억이 2%면 얼마입니까? 10억이 2%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처음에는 자, 주주들끼리 자기하고 가족들끼리 특수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99%였는데 1% 추가해 100%가 되는 100%가 아니라 몇 프로? 1%. 증가분. 과점주가 이미 돼 있잖아요.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진 않지만 이미 과점주가 돼 있기 때문에 과점주가 된 이유에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하고 뭐 과점주주 70%였다가 60%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 20% 추가 취득해서 80%예요. 그러면 과점주가 된 이유는 원래 증가분만 과세해야 되는데 20% 지분이 증가된다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최고 비율보다 자,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증가가 없으면 납세 먹었고, 증가가 있으면 증가분만 과세하고 10%만 과세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요거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지는 않지만 이미 과점주가 돼 있을 때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셨길 바라고. 자, 그러면 핵심 kok출재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르래요. 단,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단,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예외는 고려하지 않도록요. 자,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자,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환상법 공건위에서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죠. 그래서 어떤 세율 정합니까? 얘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죠.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그 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취득은 택지를 조성해놨다가 거기 평평하게 밀어놨다가 거기다가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간주취득처럼 봐가지고 어떤 세율?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요거. 그 다음에 상속으로 법령이 정하는 일가구일택 및 부속토지 취득.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이거죠? 그래서 이거 환상법에서 개수로 인한 취득. 그래서 이건 표준세율에서 그렇죠.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건축 면적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자,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간주 취득, 싸가지 없는 애들 네 가지는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요. 1번이네요? 네, 1번. 그래서 1번 정답이고. 요거만.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취득세 비과세는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가끔씩 독립화 문제로는 가끔씩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주문 한 줄씩 나오는 건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종합문제 대비해서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 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비과세라는 것은 여러분 잠깐요. 비과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감면하고 용어 설명 우리 기본 강의 때 드렸었는데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세금 계산을 안 합니다.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아예 그냥 과세에서 제외해요. 이거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을 요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과세에 제외합니다. 근데 감면 규정으로 돼 있는 거, 우리 감면으로 규정으로 돼 있는 것들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건데 감면 규정은 일단 세금 계산을 한 다음에 깎아주거나 면제하고, 이거 감면으로 규정되는 것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감면해 주는 거지 알아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감면 규정은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엄청 많이 있어요. 국세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엄청 많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비과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 비과세하는지, 과세권자 과세권을 포기하는지. 먼저 국가 등의 직접 취득, 당연합니다. 국가지자체, 다른 법률에서 국가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국가지자체여야 되고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주한, 국지기구 및 외국 정부의 취득, 당연히 비과세죠. 국가나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당연히 비과세지. 근데 외국 정부 취득은 국가 간의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합니다. 우리나라가 대사관부지로 쓰려고 문화원부지로 쓰려고 일본 가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일본 정부가 취득세를 부과해요?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비과세를 주면 우리도 어떻게 해주고? 비과세하고. 그 얘기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찬합이요.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기부 찬합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근이지. 어차피 국가 지자체 것이 될 건데, 제가 도로 만들어서 국가에 귀속시킵니다. 또 건물 지어가지고 지자체 기부 찬합합니다.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조건을 이행 안 해요. 또는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약속 안 지켰죠? 당연히 과세입니다. 이 두 번째 게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오고,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해받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어떤 토지를 기부 찬합하고 경기도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내가 무상으로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라 기부 인 테이크가 됐잖아요. 또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자, 건물을 지어서 서울특별시에 제가 기부 찬합했는데 20년, 30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 약속 안 지키거나 아니면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라 기부 인 테이크가 되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세한다는 거. 요거 두 번째 거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시험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하여튼 신탁으로 인한 다음에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일어날 때 믿고 맡긴 것뿐이고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 취득으로 비과세입니다.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형식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바꿉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형식 취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근데 단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형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우리 납세문제에서 배웠었잖아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문자?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부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 된다. 배웠잖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나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입니다. 이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 왜 제가 맨날 신탁법에 의한 이렇게 하느냐?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과세고, 이런 경우는 과세하고. 그 다음에요, 법률 규정의 판매권 행사요. 법령 명칭을 정확히 못 해도 되고 눈에 익혀두면 됩니다.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판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했어요.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요 증발해 갑니다. 필요하다고. 근데 민주국가에선 전쟁 났다고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나중에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래서 국가로 갔던 거 환매권 행사 나한테 다시 올 때 이거 내 의지로 왔다 갔다 한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 해줘야지. 법률 규정에는 환매권 행사 비과세예요. 근데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 드렸죠?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어떤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해요? 어떤 세율로? 환상법 공건위 벌환. 그러니까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개인 간의 환매 등기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와 법률 규정의 환매권 행사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은행장, 공사장, 사무소, 사성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은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단 근데 전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때 비과세인 거지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어떤 세율로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네? 임시건축물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간주취득 싸가지 없는 들 4가지와 함께 이 임시건축물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2%로. 자,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요. 중요한 것은 대수원 제외입니다. 포함 제외. 우리 세법은 포함 제외 나오면 포함인 제외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자, 공동주택 개수, 대수원 제외하고 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시가총액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요. 근데 아파트 같은 거라든가 다가구 주택, 흔히 다가구 주택 같은 건데 아파트라든가, 자,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를 설치했다. 그럴 때는 취득세 부과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원시 취득의 세율이 정되는 거고,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이제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요거 엘리베이터를 승강기 이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요거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물론 시가총액 9억 원 이하 주택인데 우리 기억할 거는 그냥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다. 단 대수선은 제외한다. 즉 공동주택의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있다는 취득. 당근이에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건데. 한번 읽고 지나가는데, 상속기 시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연식 오래돼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다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번에 여기 개정된 게 요번에 여기 개정되는데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는 9개월 내에 법령에 정하는 사유로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 말소된 차량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게 상속계실로부터 3개월이었다가 이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일치시키려고 이번에 개정이 돼서 상속계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개정이 됐어요. 이거 좀 이따가 제가 교재 보면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비과세 받는데 교재 2회독 들어갑니다. 우리 2회독 들어가는데 교재 보세요. 자, 취득세 비과세 별표지 2개 하시고 한번 봅니다. 올해는 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거 대비하시면 돼요. 독립화 문제 출제 가능성은 낮고. 이게 일본은 당연하지 뭐. 자, 국가지자체 또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주한 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하는 건 당연하고,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도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뭐 당근이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비과세, 과세는 우리도 과세. 자, 당근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등의 귀속 지부 찬합이요. 국가 지자체 조합 귀속 지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다음에 여기 아래줄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근이죠.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여러분 내려서 보니까 어떤 경우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자,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다. 당연히 그러면 약속 안 지켰으니까 과세. 또 니은번이 작년에도 나오고 몇 번 나왔다고 그랬죠.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기부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 그러면 순수한 기부찬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요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주택조합 등의 비조원형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는 말은 잘 보세요. 비과세 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세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넘어갑니다. 요 1, 2, 3번 소개해드렸고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겠다 돌려받은 것뿐이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요. 취득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한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표현하는 매매로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돈 빌린 동창들 간에 왔다 갔다 한 거 이거 환상법 공고원에서 이거는 자, 등기 비용은 받아야 되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세율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임시건축물, 자,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는데 단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자, 여기 돼지꼬리 땡에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어떤 세율로 취득세 부과해?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건축물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요. 요거. 그 다음에 개소로 인한 취득, 자,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은 대수선 제외고요. 개소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이 된 주택과 관련한 개소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인데 여기 중요한 건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단 대수선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포함 그럼 틀려요.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자, 상속에 따른 취득 당연히 비과세고 이거는 줄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여기 개정된 것만 자, 수정해 둡니다. 종전에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이었는데 여기에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액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요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자, 말일부터 6개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거. 근데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 자, 상속인이 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몇 개월이요? 9개월. 9개월 이내. 자, 9개월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 말소된 차량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죠. 사용할 수도 없는 걸 갖다가 자 취득세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별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그냥 그래도 상속에 있다는 취득세 신고납부액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있다가 개정된 거 이거 하나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적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139페이지 제8절 납세 절차입니다. 문제 하나 풀고 납세 절차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핵심 콕 출제 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니까 먼저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30회 기출원인에 부과되지 않는 거. 먼저요.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자, 이거 나오면 대수원 포함인 제외인지 꼭 확인하셔야죠. 대수원 제외하고로 인한 취득 중 개소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 시가순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부과되지 않는 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 1번이요. 1번 비과세잖아요. 자, 나머지는 다 요거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고요. 이어서 봅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 별표 3개 하시고 올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세 절차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올해. 자, 납세 절차. 자, 그리고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요.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저귀도 헛가락에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이제 좀 더워가지고 아까 전 시간에는 막 땀나고 그랬어요. 이게 땀나면 제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등 따시고 너무 배부르고 그러면 공부 안 되잖아요. 졸리기만 하지. 그래서 적당히 춥고 배고파야지 헝그리 정신이 생기지. 그런데 아까는 너무 더웠는데. 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힘내셔가지고. 취득세 납세 절차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먼저 납세지요.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 납세지 관할에 관한 거죠. 먼저요.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근데 국세는 집값 광고세 분류하고 원칙적으로 거주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고요.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로 합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자,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취득자 주소지 아니라는 거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중요한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를 합니다. 그 부동산 소재지 자체가 납세지가 되는 거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입니다. 자, 그래서 소재지라는 거. 그리고 이제 회원권이요. 골프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들은 그 시설 소재지예요. 골프회원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이런 식으로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라는 거 한번 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예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리스 회사에서 전국에 지점이 있고 차량을 취득했는데 그럴 때 납세지를 어디로 할 거냐 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얘기가 있고 거의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그냥 시험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가 걸쳐 있는 경우요. 자, 소재지별로 안 분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 분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 토지가 이쪽은 서울특별시 만약에 송파구,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입니다. 자, 이렇게 경계선상에 걸쳐있는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가격이 1억이어가지고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했습니다. 그럼 나온 세액에 대해서 어디다 낼 것이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인데 어느 부동산 소재지 낼 것이냐 이런 건데, 자, 어떻게 하느냐?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를 안 분하는데, 자,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순액을 산정한 곳이 하고 성남시장도 자기 토지 관할 구역 부분에 대한 시가순액을 산정 곳이 시가순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을 시가순액 비율로 안 분해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납부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취득 물건 소재비율 뭐예요? 시가순액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자, 바꾸면 시험에서 뻥하지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X입니다. 면적 비율 아니고 시가순액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 통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와 세무를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내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관할지자체장한테 요거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이요. 매 30. 여러분, 취득세에서 기간이요. 예전에는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 중구난방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국민들이 되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되게 취득세는 60일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자,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인 걸 60일로 다 통일했어요. 근데 딱 하나 안 바뀐 게 있어요. 요거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개정되고 나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아니, 일반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다 60일로 통일했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지 않냐. 자, 보세요. 어떤 자가 매각하는 거냐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또는 국가, 지자체, 투자기관 등이 매각했을 때군요. 얘네들은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자, 국가, 지자체는 헷갈리지 않으니까 요거만 안 바뀌고 그대로 며칠이다? 30일이다.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그러면 딱 하나 매 30. 요거만 매각일부터 30일에 통보하거나 신고. 요거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며칠? 60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 며칠 나왔다 그러면 자, 요거. 그래서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는 R30, 알린 날부터 30일이 나오고 취득세에서 요거 매 30. 매각일로부터 며칠? 30일. 매 30. 자, 매각일부터 30일에 통보하러 신고합니다.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일부터 30일 내에 매 30 지자체한테 통보하거나 신고한다. 꼭 알아둡니다. 30일. 바꾸면 뻔히 60일로 바꿨겠죠? 두 번이나 60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자,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내요. 하여튼 며칠 나왔다 60일이고요. 원칙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있었을 때는 허가일, 허가구역 해제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됩니다. 대금이 완납이 돼요. 자, 그러면 대금 완납이 되면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취득세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는 건데 이럴 때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이에요.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이건 취득하는 거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이런 경우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이게 2개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헷갈리라고 이런 경우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0일이다 아닙니다. 자,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아닌 것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아유, 중요한 거 나왔네. 올해 시험에 나오는 거. 무상취득이요. 여러분, 자, 올해 시험에 나오는 거, 여기 봅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고, 특별히 이거 더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올해 시험에 나오는 거. 자, 여기를 봅니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요. 자, 부담보증에도 포함입니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그 부담보증여 경우도 포함해서 부담보증여로 취득했다. 증여로 취득했다. 하여튼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는 자 보세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합니다. 제가 분명히 시험에 나오면 이거 어떻게 나오느냐? 증여 또는 부담보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한다. X입니다. 취득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까지 얘기했어요. 자, 이거 부담보증에 포함해서요. 근데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숫자만 보면 하수고 숫자 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지 고수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역시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계실로부터 6개월 아니에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다만 실종선고는 실종선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고 6개월이고, 근데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9개월래요. 한 사람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형제가 있다? 와서 도장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 더 줍니다.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특히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를 반드시 이거 알아둡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여러분.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취득일부터 3개월 아니라고. 추가 신고 납부 보겠습니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여러분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표준세율로 세금 냈었는데 계산해서. 자, 근데 취득한 후에 이게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보세요, 중과 대상이 된 날로부터요. 자, 취득한 날로 바꾼 적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취득하고 나서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예요. 취득한 날이 아니라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 내? 60일 내요. 60일 내.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세, 이미 납부한 세, 표준세율 세금 내고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포함으로 바꿔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제외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보통징수 아니고 뭐다?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징수한다면 틀리고. 그래서 자, 추가 신고 납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추가 신고 납부가 안 나오면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세 가지 포인트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입니다. 물론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요. 보통징수 아니고. 그 다음에 취득 후 부가 대상 추징 대상이 된 경우,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 받았어요. 그랬다가 이게 과세물건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자, 해당 당해 과세표준의 당해 세율 중에서 산출한세, 경감받은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하는데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통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하고 나서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62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세 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 포인트만 딱딱 확인하면 돼요. 여기를 바꾸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봐서요.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요.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신고 납부 기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무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느냐? 여기 포인트입니다.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후 60일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등기소 갈 때, 등기소 가기 전에, 등기등록하기 전에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시험에서 바꾸면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정답지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옳은 국어라 문제에서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긍정형 지문으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또는 등록한 후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요.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 이거 등록면허세에 똑같이 또 나와요. 등록면허세에서는 채권자 대위자의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가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런데 2번 나왔는데 취득세는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자,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 이게 어떤 건지는 공시법에서 배우시고요,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하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꾸면 없다고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오거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수강생이 분기탱천에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니요. 아니, 채권자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채무자의 취득세까지 대신 내줍니까? 하면서 그랬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 채무자가 이거 팔아버릴 거나 그럴까봐 얘 명의로 등기해 놓은 다음에 뭐 압류하거나 뭐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자,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납부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지자체상은
이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으면 납세무자한테 그 사실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즉시 통보해 줘야 됩니다. 즉시 통보. 60일에 통보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나 등록민에서 신고납부가 나오면 딱 두 가지예요. 있다! 즉시! 이 두 가지 부분만 확인하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네, 이거 두 가지. 옳은 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지금까지 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거나 또는 일시적 2주택이요. 우리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원래 8% 중과세하는데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겠다고 하고서 만약에 3년 내에 처분을 못해서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여튼 신고납부겠네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거나 일시적 2주택 3년 내에 처분을 못하거나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는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한꺼번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일 가산세 40, 20,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납부정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근데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얘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다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여기 이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여러분, 자,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과세권자 세금 계산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해? 보통징수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부터는. 자, 근데 이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죠.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근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해. 그러면 가산세 정되는데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가산세요. 납부지연가산세 정되죠. 납세 고지 후에 고지서 바꾸서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이 납부지연가산세 정됩니다.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만 딱 지나도 지방세는 3% 깔고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66%씩 정됩니다. 그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배웠잖아요. 저도 총론에서 다 까먹었구만. 또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까먹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까먹는 거는 누구나 다 까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항상 맞다 배웠었다. 이러면 성공이에요 지금은. 자, 배웠었다. 맞아. 들어보니까 배웠었네. 맞네. 이러면 성공이에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러면 곤란해. 아셨죠? 그리고 까먹었으면 다시 이제 상기하고 또 상기하고 까먹으면 또 상기하고 그러는 거죠 뭐. 자, 시험용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까먹는 거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자꾸 까먹는 거에 대해서 막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난 머리가 머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까먹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합격의 수많은 선배들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거지 뭐.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또 보고 그러는 거지 뭐. 자, 이렇게 징수 방법 보세요. 가산세부터 보통 징수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 가산세부터는 항상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가산세부터는. 그럴 때 일반 가산세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먼저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냐면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또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는데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겠다고 하고서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으로 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역시 중과세율로 추징하고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그럴 때 이런 경우에 취득세는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어떻게 일반 가산세 적용되느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행위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히 신고하면 40. 그냥 신고했는데 신고세에 출하지 않았다? 20.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해? 10% 가산세 정도입니다. 이거는 신고에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정가산세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일일 얼마? 0.02%. 10만 분의 22로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 근데 취득세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경우가 있어요. 중가산세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아예 저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세법이. 너무 어려운 게 어떤 때는 중과세율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중가산세라고 하고 아주 헷갈려 죽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아주 그냥 그런 수강생들은 아주 그냥 앞길이 그냥 아주 그냥 너무 깜깜해.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봐. 글자를 들여다보면 중과세율하고 그건 세율에 관한 거잖아요. 표준세보다 세를 무겁게 중과 세율하고 가산세하고 이 말 자체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것도 말 자체를 단어 속에서 구별해야 되는데 두 개가 너무 헷갈리대 막 그러면서 너무 어려웠대 세법이. 아이고 진짜 아주 그냥 가산세를 아까 일반 가산세보다 무겁게 매기는 가산세인데 중가산세요. 어떤 경우에 가산세를 무겁게 적용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자, 취득하고 나서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 일가산세인데 신고하지 않고 싹 팔아버리기까지 했어.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잖아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매각까지 했으니까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입니다. 여러분 아까 일반 가산세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을 때 사기쳤을 때 최대 가산세율이 몇 프로였어요? 40%요. 근데 얘는 몇 프로예요? 80%. 아유, 그러니까 중과산세예요. 자, 그 다음에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100분의 80% 중과산세입니다.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는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일반 가산세 적용되느냐? 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요. 여러분 중요한 물건이면 공시방법으로 등기 등록을 요구했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방법으로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겠죠. 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하더라도. 근데 단 여기 보세요.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얘네들은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시험에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골프 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또 넘어가 버렸네요. 또 보세요. 지목 변경,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오는 과세물건, 즉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한다?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포탈이 안 돼요.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공무원이 모르는데 지나다 다니다가 이거 밭이었는데 언제 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하여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틀렸죠? 중과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가 있는 간주 취득의 경우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제외. 어떤 거냐면 우리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과세표는 특히 무상취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고, 납세무자가 신고기간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하는 지자체 상위 세액을 경정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고를 했는데 시가인정액을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했었어요. 자, 관할 세무서에서, 관할 지자체에서 이 사람 세금 잘못 신고했네. 자,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오기 전까지입니다. 고지서 받은 다음에 다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돼요. 경정하기 전까지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자,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시가인정액을 자로 취득세를 신고할 때 그 시가인정액을 수령 신고하면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데 언제까지요? 경정하기 전까지. 고지서, 자,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경정하기 전까지 수령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깎아준다고 해도 틀려요.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부 등의 작성 보존 관련 가산세. 시험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도. 자,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요, 우리 개인은 당연히 법인 장부 작성 의무 없고요. 법인이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죠. 법인이 남수부에 있는 법인이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를 기장하고 비치한다. 자, 그럴 때 장부를 기장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 지자장이 결정한 산출세액 또는 부속세, 여기가 숫자가 포인트예요. 100분의 얼마? 10% 가산세 적용됩니다. 10%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세액에 가산한다. 그 말은 10% 가산세. 자, 딱 이거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을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딱 숫자만 기억합니다. 10%.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몇 번 나왔고, 옳은 짐으로 100분의 10으로도 몇 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자료의 통보, 자, 미납부의 통보인데, 이거 어떤 거냐면,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 누가요? 등기등록 관수의 장이에요. 그랬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지관할 지자장한테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요, 이거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냥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와요. 굳이 바꾸면 다음 달 10일까지를 바꿀 수도 있지만 바꿔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등기등록 관수회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을까 납부 부족을 뒤늦게 발견해요. 등기소에 보니까 등기소에서 이 사람 취득세 안 냈었네, 덜 냈었네, 뒤늦게 발견해.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청한테 이 사실을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왔던 거. 자, 그 다음에 면세점이요. 취득세는요, 취득 가격이요,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거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데 좀 틀려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게 산출세액이에요.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고 취득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산출세액 50만 원이 아니라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저 시청론할 때 했었는데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부과해야 하나요? 아이고, 다 못 갈리는 사람이네.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50만 원 이하니까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 자,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다. 딱 50만 원인 경우에는 50만 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것은 물론 이제 이렇게 두 번 나왔어요. 취득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입니다. 100만 원이면 과세합니다. 50만 원 이할 때 부과하지 않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토지 같으면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요. 토지 같으면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또는 자, 그 건축물 같으면 하나에 구기된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 사람들이 잔머리 써서 나온 규정이에요. 만약에 1번 규정만 있고 2번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만약에 여기다 할까요? 자,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에 원래 이제 취득하려는 토지예요. 근데 먼저 요만큼만 취득합니다. 1번 규정만 있다 그러면 취득 가격 50만 원, 면세점 적용받고요. 얼마 있다가 취득 후 1년 내에요.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또 취득합니다. 요만큼을. 그래서 48만 원 면세점. 또 얼마 있다가 요거 취득해 50만 원 면세. 자, 계약서 이만큼씩 쓰겠죠? 50만 원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쓰는 걸 막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 토지 같으면 이걸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해요. 건축물 같으면 하나의 구기된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얼마예요? 148만 원. 50만 원 넘었죠? 취득세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것도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옳은 지문으로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고 바꿔서 나온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자, 요거고.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 2회독 들어갑니다. 교재. 자, 2회독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봅니다. 오래 나오기 때문에 또 목운동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힘내시고.
납세 절차. 자, 봅니다, 여러분. 납세 절차. 별표에 3개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고. 먼저 납세지를 봅니다.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인데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입니다. 취득세 납세지, 물건 소재지라는 거. 그래서 즉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그럴 때요, 과세상에 따른 납세지인데 당연히 중요한 부동산은 취득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 애들만, 골프용권 같은 이런 회원권 애들은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그 시설 소재지라는 거 못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자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 한번 시험용으로 기억하시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이거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재지별로 안분합니다. 각각 안분해서.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안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봅니다. 안분 기준이 나와 있죠.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술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비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거 면적 비율 X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면적 비율 X입니다. 시가 표준액비로 나눠 계산하고. 자, 필기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매각 통보 봅니다. 다음에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에요, 여러분들? 30일. 자, 이내 지자체 장한테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 조합 등은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국가자체 물론 투자기관도 그렇고 이렇게 매각했을 때 매각일부터 30일이요. 자, 요거 다른 거는 취득세는 다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 60일인데 딱 하나 예외. 요거만 30일입니다. 매 30. 요것만 매 30. 30일이라는 거. 60일로 바꿔서 몇 번 나왔고요. 징수 방법 봅니다. 취득세는 원칙으로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일로부터 원칙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여기 봅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자, 여기 포인트죠. 허가일로부터 허가구역 해지에 있었으면 해지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요거 대금 완납일로, 허가일로부터지 이거 대금 완납일 아니에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자, 땡입니다. 그리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아닙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아닙니다. 이거 X요. 자,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바꿔낼 수 있는 것 제가 싹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하나. 아우, 이거 중요한 거. 자,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번 봅니다. 증여, 부담부 증여 포함해서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아니에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여러분. 숫자만 보면 화수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역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추가 신고 납부요. 자, 취득한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 중과 대상이 된 날이에요. 취득한 날이 아니에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자, 번호 달아놓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니은번 꼭 기억하시고, 니은번. 그리고 보통 징수 아니고보다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디귿번. 이렇게 번호 달아놓습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요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취득 후 부가대상 추징대상이 된 경우,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부가대상 추징대상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요, 자, 그 사유 발생일 며칠? 60일 이내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니은번.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한다. 보통 징수 아니고 신고 납부한다는 거.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추가 신고 납부. 요거.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요.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자, 지금까지 신고납부기간이라도 재산권과밖에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자, 여기 봅니다. 등기록관세 포인트, 등기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러면 틀려요.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 자, 요거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하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요거 포인트. 없다고 바꾸면 옳은 집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없다고 바꾸거나.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 확인서, 돈 낸 거 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고요. 지자체장은요. 지자체장은 이 일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으면 납세무자의 그 사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즉시 통보요. 자, 근데 이거 즉시 통보인데 60일의 통보로 바꿉니다. 있다. 즉시 여기 두 군데를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신고 납부, 우리가 실제적으로 취득세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도청 가서 특별시청, 광역시청 가서 신고를 하면 너무 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도청으로 시청으로 다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군구가 위임징수해서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거, 이런 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 그 다음에 가산세, 우리가 가산세부터는 가산세는 합해가지고 보통 징수로 징수가 되는데, 일반 가산세요. 자, 근데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느냐? 신고 납부를 다 하지 않거나, 또는 1석 2주택으로 신고했는데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산세가 적용된다. 자, 가산세. 어떻게 가산세 적용되느냐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설명 쭉 드렸으니까 표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봅니다. 중과산세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과산세. 자, 여기 보세요. 중과산세 규정은, 중과산세. 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매각까지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어요. 그랬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계 몇 프로? 80%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단 근데 골프연금 같은 회원권 애들은, 이런 회원권 애들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여기 써놓으세요. 제외한 데다가 돼지꼬리 땡이나 해서 제외하는 거니까, 중과산세 제외해서 제외하는 거니까 아닌 건 기죠?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회원권 애들은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원래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지만, 니은번이요. 토지 지목 변경, 차량 개장비, 선목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 보는 과세물건,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는, 간주 취득은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목 변경 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시간정액을 수동신고 시 가산세 제외.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성의 문제예요. 자꾸 보면 돼요. 시간정액을 수동신고 시 가산세 제외. 자, 취득세를 시간정액으로 신고한 후, 자, 여기요. 취득세를 취득세를 시간정액으로 신고한 후 언제까지요? 지자청이 경정하기 전까지 그 시간정액을 수동신고하면, 자, 결론이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경정하기 전까지 기한을 신고했을 때, 경정하기 전까지 수동신고했을 때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자, 시간정액 수동신고 시.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법인이 장부등의 작성 보조는 불성실하면 몇 프로 가산세? 10%예요. 이건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100분의 20 아니고 100분의 10, 10% 가산세요.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몇 번 나왔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기자료 통보 요거 1번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바꿔서 나온 적이 없다. 긍정형 지문으로만 시험에 나오는 거. 옳은 지문으로만 나왔던 거. 바꿔서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등기록 관수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청한테 통보해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눈에 껴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면세점 봐야 되겠네요. 취득 가격이요. 이거 산출세기 아닙니다. 취득 가격이지 산출세기 아닙니다.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부과자. 이름 틀려요. 산출세기 아니고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동그라미 2번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 규정. 요거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요거 하나의 취득으로 본다는 거. 요거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요것도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바꾸기도 애매하고 옳은 지문으로만 나왔던 거.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취득세 부가세는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는 얘기. 네, 됐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콕 출세상 지문. 자, 문제 풀어봅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는데.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취득세 징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신고납부가 원칙이지. 보통 징수는 예외적인 거죠. 증여죄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담보증여로 취득했네요. 부담보증여로 취득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3개월 맞아요. 뭐가 틀렸어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달의 말일 이거 빠졌잖아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이거 빠졌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숫자만 보면 하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신고납부기 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등기등록을 위한 재산 언제까지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맞네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정대상이 됐을 때는 그 중과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하는데 가산세 포함. 그래요? 아닙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이거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추가 신고 납부요.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취득 당시에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에 지자청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할세가 가산한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조는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이건 숫자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좋습니다. 문제가 또 있었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법인 설립 시, 빡센 문제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법인 설립 시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 맞아요. 설립 시는. 니은번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 7억 5천만 원이라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그렇습니까? 틀렸어요? 맞아요?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까지는 중과세 안 해요. 중과세 하지 않고 표준세율 적용되는데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가격이 6억 초과 9억 원이 하는 자, 복잡했죠?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 곱해요. 그래서 7억 5천일 때 몇 프로를 써요? 2%. 1,000분의 20.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 니은번 맞습니다. 디귿번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간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자청이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간정액을 수정신고했어요. 가산세 부과해요, 안 해요? 부과하지 않습니다. 맞네요? 틀렸어요? 맞지? 네, 맞습니다.
리을본보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하는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맞네요? 자, 그래서 다 말 오르네요? 네. 자, 여러분 시험장에서 어떤 거 보기 이런 빡센 문제 나올 때 다 옳게도 나오고 다 틀리게도 나오고 뭐 하나만 틀리게도 나오고 랜덤이에요. 왠지 하나 정도는 틀린 게 있지 않을까? 이러면 안 돼요. 다 옳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 옳습니다. 자,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 교재 그 145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세율 같은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여기 이거 또 줄 긋지 마시고, 이게 뭐냐면 어떤 주부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요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요, 매매로 샀는데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보니까 여기 농어촌 특별세는 없는데요. 왜 농어촌 특별세가 없냐? 자, 제가 물어봤어요. 산 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2평 이하 사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돼서 그런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런 거 참고고요. 됐습니다. 참고고. 자, 됐고. 여러분, 자, 합격 기원 신년 모임 공지 2월 16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인강 수강생분들도 오시면 됩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지상에서 여러분 만납니다. 여러분, 남산 올라가는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걸어가는 거 아니고 케이블카 정거장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렇죠? 걸어갑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풀이는 건너편에 지하철 3호선 동대구역 3번 출구 장충동 족발거리 원조 1호 장충동 할머니집 2층 있죠? 여기서 모입니다. 그리고 제 다음 카페에 오면 당일 연락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자, 오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면은 기념 타올도 받고 이렇게 세레머니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 합격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카페 모임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오기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입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여러분요, 공부 이제 심화과정 들어가면 내용이 어려워져서 막 너무 많은 거 배우니까 막 힘들어하고, 이거 뭐 그냥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학교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갔다는 거, 우리는 늘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시는 제가 압축해 놓은 거고 원문은 여러분들 자료에 핵심 요약 자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또 일요일 날 뵐 분들은 일요일 날 뵙고, 또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